이봐요.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질 뻔했잖아.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할아버지 손에 있던 물걸레가 바닥에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과에도 화를 내는 남자.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고 이내 할아버지에게 90도로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은 할아버지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초라했던 표정에서 위험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지닌 이태준 회장. 자동차 기업의 창립자로 평생을 일에 몰두하며 거대 기업을 일궈낸 그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인 이현석 부회장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마음먹은 날, 태준 회장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이태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물질적 가치만을 쫓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기회주의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지만 노년에 접어든 지금은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에 더욱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태준 회장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그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오랜 신념이 마음속에 맴돌았죠. 이런 생각이 그를 대담한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태준 회장의 위장 작전. 자신의 소유인 벤츠 매장 중 한 곳에 청소부로 취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저한 변장을 마친 그는 흰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며 갓산 옷을 걸쳤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첫 출근 날 태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매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어요. 강민수 지점장은 직원들을 쥐어짜며 실적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 목표 달성 못하는 직원은 전원 연장 근무야. 알겠나? 고객이 들어오면 무조건 계약으로 연결시켜. 강민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며 묵묵히 업무로 돌아갔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입맛이 쓰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심 어린 서비스가 나올 리 없었으니까요. 태준이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첫 출근이시죠? 많이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29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나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고마워요, 나연 씨. 태준이 감사히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힘내세요. 저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태준은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준은 매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지점장은 고객에게도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하거나 명품을 든 고객에게는 친절했지만 평범한 차림의 고객에게는 냉담했죠. 반면 나연은 달랐어요. 그녀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고 특히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 번은 노부부가 들어왔을 때 강민수가 무시하자 나연이 나서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모습을 보았죠. 태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사람을 보는 눈은 결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매장에서도 진정한 보석은 겉으로 보이는 직책이 아닌 마음의 품격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청소부로 일하며 태주는 점점 더 강민수의 탐욕과 나연의 선함 사이의 대비를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내리는 계획 말이죠. 이제 태준 회장의 관찰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강민수 지점장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조회마다 강민수는 실적 위주의 영업을 강조하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심과 조급함이 가득했죠. 이번 월말까지 목표 달성 못하면 성과급은 꿈도 꾸지 마. 우리 매장이 전국 꼴등인 거 알아? 이대로 가다간 다 잘릴 수도 있어. 강민수의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주는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자신이 세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강민수가 고객들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소박한 차림의 노부부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곤 다른 직원들에게 귓속말로 지시했습니다. 저런 손님들은 시간 낭비야. 최소한의 응대만 하고 빨리 보내.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태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나연이 다가가 노부부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연은 진심 어린 미소로 노부부를 응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차를 대접하며 차분히 설명해 드렸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강민수의 차가운 지시에도 불구하고 나연은 자신의 방식대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연의 모습이 태준의 마음을 더욱 끌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나연이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나연 씨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점장 같은 분위기에서도 늘 밝고 친절하더라고요. 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의 친절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비록 제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태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연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매장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실수로 물을 쏟아 바닥이 미끄러워졌고 그 바닥에서 넘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 광경을 본 강민수는 화를 냈죠.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 매장 바닥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당장 치우지 못해? 강민수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의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물을 닦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나연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나연은 태준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의자에 앉히더니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와 무릎에 난 상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나연아,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잖아. 태준이 물었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태주는 자신의 시험에서 나연이 이미 합격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강민수 지점장은 점점 더 태준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강민수는 청소부인 태준이 고객들의 눈에 띄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태준이 매장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고급스러운 매장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죠.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VIP 고객들이 오시니까 그날은 출근하지 말아요. 청소부가 어슬렁거리면 이미지가 안 좋아. 강민수는 태준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 VIP 행사야말로 자신의 시험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준은 손자인 이현석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죠. 이현석은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위험한 장난에 놀랐지만 곧 그 의도를 이해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강민수 지점장과 김나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진정으로 시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VIP 행사를 앞둔 매장은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수 지점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특별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오늘 행사가 매장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자리라며 직원들을 엄하게 다그쳤습니다. 본사 중역들이 올 것이라는 소문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죠. 태주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강민수가 자신을 발견하자 곧바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민수는 태준에게 오늘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화를 냈어요. 태준은 담담하게 청소할 곳이 많다는 변명을 했지만 강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부 주제에 VIP 행사에 끼어든다며 태준을 내쫓으려 했죠. 태준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나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할 것이 많으니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만 할아버지가 뒤편에서 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강민수는 나연을 노려보았지만 곧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나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매장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죠. 시간이 흘러 VIP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급 의상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속속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강민수는 가장 앞에 서서 굽실거리며 인사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매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와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지닌 사람. 바로 이현석 부회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매장을 둘러보았죠. 강민수는 이현석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차를 대접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안내하며 과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었어요. 이현석은 그런 강민수의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한편
태주는 일부러 물걸레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 사이를 지나가던 중 이현석이 일부러 태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는 순간 태준의 손에 있던 물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현석은 연기를 하듯 화를 냈습니다. 이봐요.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거요? 내 옷이 더러워질 뻔했잖아. 태주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강민수는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이현석에게 연신 사과하며 태준을 밀쳐냈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매서운 눈빛을 보내며 즉시 뒤로 물러가라고 눈짓했죠. 그 순간 나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부축하며 조용히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현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품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실례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현석은 잠시 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연기를 계속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직원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강민수는 태준에게 더 이상 매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태준은 묵묵히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의 통찰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현석은 갑자기 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매장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강민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 매장의 지점장입니다. 이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거만한 고객이 아닌 위험 있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변화를 느끼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좋아요. 그럼 곧 있을 중요한 발표를 기대하세요. 이현석의 말에 강민수는 당황했지만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석은 조용히 태준이 있는 방향으로 눈짓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행사가 한창일 때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척 엄숙했고 걸음걸이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강민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현석 부회장이었죠. 아까와는 달리 이번엔 정체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강민수 지점장님, 저희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이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야 아까 자신이 특별 대우했던 손님이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이현석은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더니 태준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현석이 태준 앞에 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석은 태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석의 이 한마디에 매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죠. 태준이 일어서자 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초라했던 표정에서 위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청소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두가 눈치챘죠. 그는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연석이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회사의 창립자이신 이태준 회장님이십니다. 제 할아버지시죠. 순간 매장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강민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다른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태주는 천천히 매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노쇠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감과 위엄이 느껴지는 기업가의 걸음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강민수 지점장, 내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기억하나? 태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회사의 창립자라니요. 강민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지 아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어. 고객이든 직원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말이야. 태준의 말에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한 달간 이 매장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너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옷차림이 좋은 고객에게는 친절했고 평범한 차림의 고객은 무시했어. 직원들에게는 실적만 강요했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때 태준의 시선이 나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기 한 사람이 있었지. 김나연 씨. 그녀는 내가 청소부였을 때도 한결같이 친절했어. 고객의 지위고 옷차림이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대했지. 태준의 말에 나연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태준은 나연을 빤히 바라보더니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연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나연 씨, 혹시 15년 전쯤 서울역 근처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나? 나연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나연의 정체와 관련된 또 다른 반전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준과 나연에게 향했어요. 나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감정이 뒤섞인 듯했죠. 15년 전 서울역.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추운 겨울날 찬바람이 불던 서울역 앞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꼬마구나. 태준의 한마디에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울고 있던 소녀. 그날의 모습이 태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매장의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태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사업 미팅을 마치고 차를 기다리며 역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나연은 당시 15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1년이 되던 해였어요. 냉담한 친척 집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그날따라 특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느라 버스비가 부족했고 친척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죠. 집까지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무서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태준의 따뜻한 미소에 나연은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집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태주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문득 생각을 바꿨어요. 배고프지? 먼저 따뜻한 밥부터 먹자.